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장의 마지막 부분인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이것은 AM 방송을 말하는데 AM 방송 수신기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면은,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AM 방송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DSB TC 변조 방식을 AM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AM 방송으로 온 것을, AM 방송으로 온 신호를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 라디오죠. 라디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에서도 했듯이 방송국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이렇게 전파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안테나에다가 쏘아가지고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서 변조를 자기 방송국에 맞게 변조를 갖다 한번 하지 않습니까? 변조를 갖다가 해 가지고서 다시 여기 송신 측에서 오면은 송신 측에서 다시 또 변조를 해 가지고서 이거 모아 가지고 이것들을 변조한 것을 모아 가지고 다시 또 송신 측에서 변조를 해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 각 수신한 후에 각 방송국에서의 값으로 이렇게 튜닝을 갖다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 공진회로를 사용해서 하자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진회로는 LC라고 하는데, 우리가 L은 이렇게 인덕턴스라고 코일을 말하고 C는 캐패시턴스 콘덴셔를 말합니다. 이 L하고 C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은 막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파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주파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코일을 이렇게 감고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놓고서 전원을 연결하면 여기가 막 떱니다. 뜨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서, 우리 휴대폰 같은데 이게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진동 모드. 이 진동 모드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L하고 C를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서 전원을 가하면은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해보세요. 뜹니다. 진동이 됩니다. 그러면 진동한다는 것은 이게 주파수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발생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입력되는 신호를 걸러내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조 증폭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쪽에서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 갖다가 실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L하고 C를 연결하면 이 주파수가 여기 나오네요. L하고 C를 연결하면 발진되는 주파수가 F0가 2파이 누트 인덕턴스 값 캐패시턴스 값의 2파이 누트 L C분의 1 값이라는 주파수가 이렇게 발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발진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L하고 C 값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발진된 주파수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라디오잖아요. 우리 라디오를 하면 여기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라디오 쓸 때는 L하고 C 중에서 이 캐패시턴스, 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캐패시턴스를, 코일은 이렇게 감기를 갖다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감아 놓으면은.
근데 캐패시턴스는 이 간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캐패시턴스의 간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진하는 주파수를 바꾸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것을 공진해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공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뭐 공진 주파수가 필요하는데, 이걸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공진하는 그 주파수 폭이 넓어져 가지고 꼭 한 주파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가 나온다는 거죠. 딱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파수가 n배로 증가하면은 이 주파수 종류의 폭이 n0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 일정하게 발생시키려고 여기서는 일정하게 발생했는데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은 이게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좀 곤란하다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두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자, 그러면 AM 방송 수신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현할 때 우리가 그 광주 방송이나 KBS 방송이나 했을 때 AM 방송 주파수는 540kHz에서 1600kHz예요. 이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각 방송국마다 밴드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10kHz, 대역폭이 10kHz예요. 그러니까 540에서 1600까지 방송국이 실질적으로 10kHz 사이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방송국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러지고 또 전파라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밖에 도달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전파를 사용해도 여기하고 간섭이 일어나지 않죠. 통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의 AM 방송국은 540kHz에서 1600kHz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여기 그 북한 방송이랄지 일본 방송이랄지 중국 방송이랄지 이런 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전리층을 통과하다가 우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 대역을 같게 쓰기 때문에 수신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540kHz에서 1600kHz, 그 다음에 각 방송국은 10kHz 간의 대역폭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540kHz의 동기가 되고 1600kHz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 주파수를 동조하는 것이 상당히 낮은 주파수에서는 잘 맞은데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 10kHz가 딱 대역폭인데 여러 개의 방송국이, 이것이 넓으면 여러 개의 방송국이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중첩해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디오에서 라디오 AM 같은 경우는 거 많죠. 혼신이라고 그러죠. 다른 방송국이 잡히는 거예요. 혼신이 잡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조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조를 어떻게 하는 건가를 구현한 것이 이 TRF 수신기예요. 튠드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방식인데, 일단 안테나에서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이제 무등산에서 오는 중계소에서 오는 데이터가 오면은 그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증폭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증폭을 하고 난 다음에 채널 선국을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건파기를 갖다가 하죠. 건파기를 갖다가 해서 다시 또 낮은 신호를 증폭해가지고 스피커를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다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증폭한다는 우리가 볼륨을 올린다는 것이죠. 자, 이 채널 선국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여기는 뭐 FC1이라고 방송국 하나죠. 이 방송국 또 하나 방송국, 또 하나 방송국, 이 폭은 10kHz로 항상 일정해요. 근데 요 사이가 10kHz지 실제 방송국에서는 약간 보호벽을 가이드라인을 두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방송국에서 보내는 것은 4kHz로 주어가지고 밴드폭을 8kHz로 제한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조 형태에서 이 10kHz 이 가변하는 것을 우리가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10kHz라고 이것이 10kHz라고 하는데 이거 10kHz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방송국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잘하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되는데 높은 주파수 대역 때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못 만들고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못 만들고 어떻게 오히려 못 만들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n제곱배로 넓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RF 수신기는 어떤 한쪽에서는 잘 되는데 주파수가 높은 쪽에서는 아주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택도가 나빠진다 하는 거죠. 선택도가 나빠지게 해서 선택도를 좋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TRF를 갖다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단, 2단, 3단 여기서와 같이 선택도를 1단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룹을 지어 가지고서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540에서 1600이잖아요. 여기에 맞춰 놓는데 여기는 거의 3배잖아요. 동조 대역폭이 이 정도 된다면 여기는 n제곱이라고 쓰니까 9배 크기로 늘어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또 과학자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개냐면은 중간 주파수를 정하자. 이것을 가지고서 중간 주파수를 정해 가지고 AM 방송국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용 AM 방송국에 중간 주파수를 455kHz 정해졌어요. 그 상용 방송국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것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입니다. 이 중간 주파수를 고정해 가지고서 반대로 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움직였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우리가 도형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얘가 움직이게 만들자 이거죠. 얘를 가만 놔두고 얘가 움직이도록 하다. 둘 중에 다른 방식을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입력이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해가지고서 국부 발진기 로컬 오실레이터를 두어 가지고서 곱합니다. 곱하면은 FC하고 FL로 차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차이를 455가 되도록 얘를 변경시키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에서 이 다이아를 돌리잖아요. 이걸 다이아를 돌리는 것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가변이라는 뜻입니다. 돌리면은 변한다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고 이 FL로를 가변해 가지고서 이 차이가 455가 나오도록 하자 이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게 455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폭하고 이 455를 우리가 검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과학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는 이것이 움직였지만은 이번에는 이것을 455kHz로 고정시키고 얘네들을 움직인다는 거죠. 얘네들을 움직여가지고 로컬 오실레이터로 해가지고서 얘네들을 움직여가지고서 중간 주파수를 꺼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이 바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발진되는 주파수는 FLO하고 FC가 들어오면은 FLO하고 FC의 차이가
455만 대면 되는데 이걸 중간 주파수 FIF라고 합니다. 이걸 455kHz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값이니까 FLO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FLO는 FC 플러스 FIF일 때가 있고 또 마이너스 더해서 FLO가 될 때가 있고 빼가지고서 FLO가 될 때가 있는 이 두 가지가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뺀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눠 가지고서 여기서는 더한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입력이 이와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FC 캐리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이런 방송 내용하고 이런 방송 내역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파수로. 자, 그 다음에 FLO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FLO는 FC에다가 FIF를 갖다 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FLO는 F에서 먼저 위에 쪽에 있는 것은 FLO는 FC에다가 -FF를 하는 것이니까 FC에다가 여기서 FC에다가 FLO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FLO였다. 임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FLO였다. 라면은 이 두 개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컨볼루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컨볼루션이다면은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컨볼루션 결과는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어떤 거하고 컨볼루션 하냐면 요놈하고 컨볼루션 하는 거죠. 요놈하고 요놈을 컨볼루션 하는데 임펄스하고 컨볼루션 하니까 이놈하고 요놈하고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하고 하죠. 그러면 먼저 얘하고 얘를 하면은 FC에다가 FLO는 뭡니까? 여기서 FLO는 FC에다가 마이너스 F니까 여기에는 2배의 FC 마이너스 FIF가 돼 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하고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FLO는 FC 마이너스 FIF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FC가 있기 때문에 FC하고 마이너스 FC 없어지고 마이너스 FIF가 있겠죠. 마이너스 FIF에 가서 이렇게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해야 되겠죠. 요거하고 요놈하고를 컨볼루션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컨볼루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위에 것을 갖다가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FC고 여기는 마이너스 FLO예요. 마이너스 FLO는 뭐니까? 마이너스 FC 플러스 FIF잖아요. 이것에다가 FC를 더해주니까 이것을 더해주니까 FIF가 되겠죠. FIF가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컨볼루션 하는데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FIF인데 마이너스 FC가 마이너스 EFC죠. 이렇게 쭉 가서 마이너스 EFC 플러스 FI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신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주파수를 이렇게 하면은 요놈과 요놈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요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나온 결과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했을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FLO가 이렇게 이와 같이 크다. FLO가 FC 플러스 FIF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FLO 똑같습니다. FLO라고 하고 마이너스 FLO도 하고, FLO는 뭐냐면은 FC 플러스 FIF, FLO 마이너스 FLO는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IF예요. 이렇게 있겠죠. 이것을 컨볼루션, 요놈하고 요놈을 컨볼루션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 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먼저 우대가리, 여기 플러스 FC하고 EFC는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EFC 플러스 FIF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는 마이너스 FC하고 얘하고 하면은 플러스 FIF가 나오죠. 일단은 얘는 아까하고 다르죠. FIF 플러스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죠. 이 두 놈이 여기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하고 컨볼루션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FC하고 마이너스 FC니까 마이너스 FIF가 있죠. 마이너스 FIF가 돼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 마이너스 EFC가 되죠. 마이너스 EFC 마이너스 FIF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의 결과가 바로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요런 식의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서 보면은 약간 이거 하는 것하고 이거 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LO를 FC 플러스 FIF로 할 것이냐, FC 마이너스 FIF로 할 것이냐 하는데,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AM에서는 RF 스펙트럼이 540에서 1600이잖아요. 그래서 FLO를 FC 플러스 FIF로 한다면 995에다가 2055예요. 근데 반면에 이거 뺀다면 85에서 1145예요. 우리가 동조 주파수 문제가 있었지만은 85에서 1145는 이거 엄청난 범위가 넓어요. 이 작은 값에서부터 그러니까 13.5나 되는데 995하고 2055는 2배밖에 안 돼. 그래서 2파이 루트 LC의 공조 주파수를 만드는데 이 큰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슈퍼 헤테로다인이라는 뜻은 두 개를 뺀다는 뜻이고, 헤테로라는 것은 뺀다는 뜻이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는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그 그림을 갖다가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슈퍼를 갖다가 쓰지 않고 빼기를 쓰지 않고 더하기를 쓰는 경우가 이 범위가 훨씬 더 작다. 이건 2배, 이건 13배. 아니 9배, 몇 배입니까? 아까 85를 1000으로 하면은 13.5배나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근데 슈퍼헤테로돈 수신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은 이 지금 FLO가 FC 플러스 FIF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FC를 빼면은 이 차가 FIF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FLO가 FC 플러스 2배의 FIF를 갖다가 들어오면은 요놈에서 이 마이너스 쪽에서 뺀 것이 들어와 가지고서 FIF가 이렇게 또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IF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FRF에다가 FLO를 빼면은 FRF에다가 실제적으로 FRF에다가 FLO를 빼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가면은 FRF-FLO 해서 FC 플러스 2배의 FIF가 들어온다면은 FLO는 FC-2배의 FC-FIF죠. FRF가 FC 플러스 2,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예. 이렇게 빼야 되겠죠. 하나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FLO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오자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FIF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고스트, 귀신 주파수라고 해가지고서 이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섭이 가능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주파수가 생기는 범위는 FLO는 FC에다가 2배의 IF가 들어온 채널을 들어오면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것도 아마 테스트를 갖다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영생 채널이 IF 대역에 들어오면은 이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들어오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입력 FC 플러스 2배의 FIF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FRF가 이게 이미지 프리퀀시가 되려면은 2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자 봅시다. 이 455가 중간 주파수예요. 곱하기 2 하면은 250, 250, 248, 910이에요. 그러면은 FC에다가 910을 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FRF 영상 주파수 영상 주파수를 우리가 별도로 정의를 갖다가 안 했죠.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고스트 프리퀀시가 되는 것은 FC에다가 2배 이거 돼요. 근데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FC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540에서 1600이잖아요. 540에서 1600이니까 1600에서 910을 빼면은 0, 9, 5, 190. 1600에서 990을 빼면 190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에 들어서야만이 실제적으로 영상 주파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주파수가 540에서는 이거 반드시 생기죠. 영상 주파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주파수는 540에다가 190을 더하는 3, 6, 700 한 730kHz 이상 되는 방송국들은 영상 주파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국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1600을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대에서 540에서 730까지 되는 주파수 방송국들은 영상 주파수가 생기지만은 730보다도 넘으면은 영상 주파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730 이상 되는 데를 선택하려고 많은 방송국에서 노력을 하지요. 자, 그 영상 주파수, 스포트라든 수신기, 동조 수신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갖다가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